자, 2부 시작합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오늘 그 썸네일에 나온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선 주자 지지율은 갤럽과 전국 지표조사, NDS 조사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갤럽 조사, 이재명 42, 윤석열 35, 요게 이제 그 양자 대결일 경우인데, 가상 대결, 여기 가상이라 가상 양자 대결이에요. 양자 대결.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요런 보도죠. 이런 보도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뭐 갤럽이나 MBS를 제외한 나머지 여론조사들이 자동응답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이재명 지사를 막 앞서는 것처럼 보도가 나올 때 이런 보도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나오는 표, 이게 지금 뭐냐면 위에 있는 게 리얼미터가 어마이뉴스 의뢰해서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거예요.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윤석열 45, 이재명 35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거 말고 갤럽이 MBN 의뢰로 조사, 여론조사에는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한 7% 이상 앞서더라. 양자 대결에서. 그럼 뭐야 이게? 여론조사 왜 해? 진실은 하나일 텐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럼 뭘 보냐? 응답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갤럽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4%고요. 저 위에 있는 이 윤석열이 45 나온다는 이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3, 4%밖에 안 됩니다. 어디 약을 팔어? 이씨.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다 저런 거 볼 줄 압니다. 네. 결국은 요즘은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거 보면 여론조사를 덮기 위한 여론조사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졌다라는 기사가 나면 그 다음날 바로 폭락 기사가 나오는데 응답률 보면 1, 2% 이런 기사들이 거의 순식간에 따라오고, 그리고 응답률이 폭락했다가 언론에 덮어버려 그냥. 그런 게 흐름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 아니, 근데 그 흐름이 먹히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막을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시급하거든요. 이거 대선 때 가면 또 당합니다. 예. 이번 보궐 때도 우리가 당한 거예요, 사실은.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딱 분위기 꺾고 그다음에 굳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번 보궐선거 때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 언론이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오세훈이 박영선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보도를 해. 그러면 이게 선거에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몇 프로 차이 안 나. 오세훈 40인데 박영선 38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데 15% 차이 내잖아요. 힘들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MBS 조사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대결인데, 이재명 25, 윤석열 20. 여기 이제 나머지 주자들 다자 대결이니까 이낙연 8, 홍준표 4, 안철수 4, 정세균 2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황교안도 있고요. 이야, 1% 훌륭하시네. 다음에 박용진은 참 죄송하지만 0%네요. 진짜 0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1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이 되면 안 나오죠, 이게. 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연령대별 지지율인데, 이거 유심하게 한번 보세요. 18세부터 29세, 10대, 20대는 이재명, 윤석열보다 10% 앞서죠. 17대 7. 다음에 30대는 이재명 29, 윤석열 12. 여기는 거의 뭐 17% 앞서죠. 40대는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47, 이낙연 7. 아니, 그리고 예. 그리고 50대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50대가 사실 연령대로 말하면 지금 캐스팅 보터예요. 50대가 누구를 손드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10대, 20대, 30대, 40대는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50대에서는 24대 28. 저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앞섰었거든요. 50대에서 약간 엎치락뒤치락이 있고 60대, 70대는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뭘 설명하냐면 20, 3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버려도 이재명 지지하고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세상이 바뀌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자신들한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남아서 민주당 지지로 남아있다. 그 이야기가 요즘에 그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고 40대 47%는 정말 대단하네요. 40대입니다. 요게 40대 47이라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자대결이잖아요. 후보만 10명이 넘어요. 그중에 이재명이 40대 47%를 얻고 있다는 뜻은 40대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회의 주축이거든요. 그 주축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재명이 가장 정치를 잘할 거라고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40대에 47%. 윤석열은 7%밖에 안 되잖아요. 40대 지지율은 이낙연 총리랑 이 전 대표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2030이 보궐선거 때 민주당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지부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예요. 민주당 니네 정신 차려라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읽고 지금 뭐 2030들의 입장을 막 대변해 주려고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정말 강한 개혁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혁을 포기하면 민주당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 개혁이 없는 민생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참 뇌과학에 대해서 많이들 유행을 타잖아요. 근데 정말 저명한 뇌과학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사람의 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견물생심이에요. 사람의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견물생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유독 약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희망을 줘야 된다고요. 내가 저 사람이 뽑히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그게 개혁으로 나타난 거고 그 개혁의 결과물이 민생으로 나타난 거고 이재명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주는 게 있잖아요. 전국민 지원이라든지 기본소득처럼 저 사람이 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구나. 말 그대로 계속 희망의 언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후보들이 그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뭐 열심히 공부하시고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정말 좀 내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좀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갤럽 여론조사 하고요. 지금 MBS 여론조사를 제가 리얼미터는 신뢰를 안 하는 게 일단 그 응답률이 너무 낮다는 거. 근데 응답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응답률이라고 하는 건 뭐 응답률이 3.4%면 뭐 100명 중에 3명, 서너 명만 답한다 이런 게 아니고 1000명 정도를 채워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로 서울에 사는 사람 몇 명? 서울에 사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서울에 사는 10대 몇 명? 20대 몇 명? 이렇게 나온 그 인구 분포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밀하게 설계를 해갖고 거기에 맞게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의 샘플이 맞아야 돼요. 샘플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내가 열심히 찾아 50대를 찾아 50대 서울 사는 남자를 찾는데 없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보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기존에 답했던 사람들 거를 여론조사를 보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10명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5명은 민주당이고 5명은 국민의 짐이야. 근데 숫자가 한 2명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할당하는 거예요. 그게 소반은 오차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정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숫자를 다 채우기는 해요. 1000명 정도가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좀 싸게 하려면 500명짜리. 좀 비싸게 하려면 1000명짜리. 좀 더 비싸게 하려면 어떤 경우는 2000명짜리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채우긴 채우는데 응답률이 3%면 10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3명만 받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네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기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화 받아준 사람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여론조사하고 내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필요한 샘플, 뭐 30대 서울 사는 여자가 부족해. 근데 아무래도 걸어도 안 돼. 이렇게 보정한 게 너무 많아지고 사실 그거를 선관위에다가 신고한 것처럼 정확하게 보정을 했을까 나는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 막 먹고 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동네 한두 명밖에 안 돼. 이 사람들의 여론을 마치 국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응답률이 2%밖에 안 되는 거야. 100명 중에 2사람만 답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 수만 명한테 걸어야 1000명 채우잖아요. 근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13%였죠. 그리고 MBS 여론조사가 26%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갤럽 여론조사나 그 전국 지표조사를 더 신뢰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답해주는 거. 여론조사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꽤 길어요. 바쁘면 받기 힘들다고. 근데 기계가 막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여론조사 한 3%밖에 안 되는 응답률 갖고 그게 계속 포토를 덮는 건 범죄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 제외하고 정치 고관여층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전화 안 받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욕하려고만, 민주당 욕하려고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론이 왜곡되죠. 그게 보궐선거를 사실 좌지우지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쨌건 대통령 지지율도 아까 그 세계일보는 다른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폭락해서 내가 봤던 2% 하락했잖아요. 그거 상승시켰습니다. MBS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 2% 상승했습니다. 40%쯤 됐는데 여러분도 보시기에 이 화면 있잖아요. 부정평가는 사실 밑에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부정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들 부정평가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예요. 지지율이 중요하지. 부정평가가 중요합니까? 왜 문재인 정부에서만 부정평가를 계산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 사람들 지지율만, 긍정평가만 알고 있었잖아. 어찌됐건 2% 상승해서 39%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실 39%면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닌데 워낙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높은 지지율 시절부터 봐와나서 40%가 무너졌니 어쩌니 하는데 정말 이렇게 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름 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40% 지지율 붙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정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이 민주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지율들 다 캐리하고 계시는 거지 민주당이 뭐 잘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민주당이 뭐 잘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보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저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 숫자 노름,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숫자 노름 언제까지 할 거냐 하면서 또 지지율 가지고는 숫자 노름 하던데 그 숫자 노름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뭐 돌아다니면서 뭐 마트에서 설문조사를 하던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게 약간 만족스러웠을 때에도 거의 보통이다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중간점을. 정말 만족스러워도 아주 잘했다 보다는 그냥 잘했다 정도를 누르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임기 1년 남았는데 거의 40%에 육박한 39%라는 건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라는 반증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재 국가 같으면은 대통령 나오는 뉴스마다 막 9시 뉴스 막 탑으로 걸고 막 잘했다고만 칭송하면요. 지지율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주위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투표 안 해. 그 투표율이라고 해봐야 뭐 언론이 지지고 볶아도 뭐 총선 그러면 60%도 안 나오는 게 현실이니까. 심지어 이명박 때는요. 총선이 5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투표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뉴스를 봐. 또는 뭐 무슨 뭐 보도 채널이나 이런 걸 보는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이슈가 막 나와요. 그럼 잘하나 보다 해. 근데 정반대로 부정적인 이슈만 나와요. 그럼 못하나 보다 해. 사회 흐름이나 분위기에 많이 따라가는데 그거를 수치화시킨 게 여론조사란 말이야. 근데 여론조사에 소위 말하는 바이어스가 껴. 이물질이 껴가지고 여기 왜곡을 시키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왜? 고관여층이 아니라서 모르는 거야. 뉴스 자체를 모르는 거야. 지금도 방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연치 않게 여론조사를 접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약간 말하는 세계일보 같은 새끼들이 그 장난 있잖아요. 응답률 3%짜리 가지고 2% 떨어진 거를 타이틀에다가
문 대통령 지지율 폭락이라고 써버리면 와 폭락했나 보다라고 머릿속에 인지가 생기죠. 그럼 그 사람 폭락을 왜 폭락이라고 인지를 하겠냐고.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언론한테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가장 큰 바이어스가 지금 문제가 언론이라는 거죠. 여론조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실 이렇게 가장 극단적인 애가 백신이잖아요. 말 그대로 100만 명 접종했을 때 한두 명 발생할까 말까 하는 그 부작용을 이렇게 당사자의 이야기만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마치 백신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를 덮어버리는 방식. 이런 방식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도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 보도를 몇 건이나 할까 벌써부터 궁금해져요. 보도 몇 건이나 할까요 이거? 틀림없이 보도 안 하고 또 막 뭉개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켜버리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그게 지금 언론이 되고 있다. 근데 아직도 푸나님은 채널 A를 인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야. YTN을 빨리 인수해야 되는데. 좋아요나 구독 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YTN 인수하겠습니다. 이 언론과 여론조사 포털이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두드러 패는데도 문 대통령이 39%가 나온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특정 세력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려 보자는 아니에요. 그런 건 불가능하고 그걸 즐기는 거지. 상당히 가학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보궐선거 폭망했다. 이 분위기를 잘한다 하면서 몰고 가는 보도들이 가끔 보면 헤드라인부터가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 흐름을 좌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 현대 사회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KBS가 아니라 이 언론들이 KBS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못한다를 국민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방송도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정편이 아니잖아. 이런 토론 프로도 있고 현장 프로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능력도 안 돼, 돈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뉴스를 분석해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야. 당신들이 보고 있는 뉴스가 진짠지 가짠지 어떤 의미인지 또는 저쪽이 가짜뉴스 쏟아내고 있는데 그건 가짜뉴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현장 방송 못하는 건 다 당신들 때문이야. 그리고 현장 방송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슈퍼챗도 왕창 쏘고 어. 좋아요 구독하기만 50만 넘고 그러면 이거 남는 돈을 어떡하냐 우리 현장에서 소고기 구워 먹으면 방송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런 거 당신들 때문이야. 우리가 현장 나가면 손은 누가 지켜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현장 나가는 방송도 하게 하려면 네. 그분이 사재를 털어서 한 100억 좀 기부해 주시면요. 현장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이 방송 끝나자마자 막 현장 보도해 드릴 건데 100억은 그렇고 10억 정도라 타야 푸나님도 서민한테 2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힘들죠. 사람도 구해야 되고요. 말 잘하는 변호사 몇 명만 구하면 되지 뭐. 일단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언론사들이 뭔가 심층 취재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뉴스타파 같은 채널도 필요하고 우리 같이 이제 뉴스를 상시로 날마다 해설해주는 방송도 필요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중계해주는 방송도 필요해서 이게 무더기가 되면 그렇죠. 대한 언론의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좋아요나 구독 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마지막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멤버십 막 하잖아요. 그게 계속 또 빠져요. 부담스러우신 거지. 다달이 몇천 원씩이라도 나가는 게. 그래서 또 2,000명 밑으로 또 내려가. 그러면 또 조금만 해달라고 하면 또 올라가요. 이렇게. 유지하는 거 진짜 힘든 게 지금 4월, 5월 달 완전 폭망했죠. 춘근기. 폭망. 자, 돈 일단 이 내고 이야기는 다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좀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